안녕하십니까. 도발 뉴스 공장의 이야기 도발입니다.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핵 추진 잠수함 연료 요청 발언의 숨은 전략, 그 속에 담긴 외교적 메시지를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한국에 핵 추진 잠수함 연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 요청이 아닙니다. 정상회담 공식 석상에서 핵연료라는 단어를 꺼낸 건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정치적 사안이죠. 그렇다면 왜 굳이 공개적으로 말했을까?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한 전략적 한 수였을 겁니다. 당시 한미 양국은 무역 관세 협정 조정 단계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한국의 국빈 방문의 과정에서 성대한 의전과 선물을 통해 한국에 호감을 갖기 시작한 시점이었던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세밀한 취향을 저격하는 선물이 뒤이어 기다리고 있었죠. 노벨 평화상 불발을 위로하는 무궁화 대훈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취향을 반영하는 신라시대 금관의 복제품 선물까지 받았으니 이미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양보할 명분을 찾던 시점이었다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그 타이밍에 핵연료 요청이라는 한 방울을 컵에 떨어뜨린 겁니다. 컵 속의 물이 넘칠락 말락, 바로 그 미묘한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심리적 트리거를 건드린 거죠. 즉, 내가 트럼프를 압박했다가 아니라 트럼프가 스스로 결정했다는 그림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 발언은 트럼프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관세 협정이 체결된 상황에서 핵잠수함 핵연료 공급과 재처리 문제는 미국 의회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승인하겠다고 말하면 그건 미국 내에서도 대통령의 약속, 즉 국가 간 약속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상하원도 나중에 표결 과정에서 이를 쉽게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의 입을 통해 미국 의회를 압박한 것이죠. 고도의 정치 외교적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하나의 카드도 던졌습니다. 동해와 서해, 즉 북한과 중국 쪽의 잠수함 추적을 언급하면서 다소 모험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협 인식이 아닙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라는 거대 담론에 한국을 맞춰주는 발언이었어요. 즉, 한국이 핵잠 연료를 확보해야 하는 이유에 중국 견제라는 글로벌 명분을 더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군사적으로 한국의 핵잠 추진을 승인할 명분이 충분히 확보됩니다. 요약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발언은 단순한 요청이 아닌 다층적 계산이 깔린 외교적 트리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결단의 명분, 미국 의회에는 부담, 그리고 국제사회에는 정당성을 남긴 발언. 보통 사람 눈에는 즉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냉철한 전략과 심리전이 교차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 외교의 언어로 말한 한수 앞의 보석이었죠.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도발 뉴스 공장의 이야기 도발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MBC 뉴스가 출처임을 알려드려요. 보실게요. 대한민국에 두 번째 오신 것으로 보이는데 국빈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처음 또는 유일한 이런 단어를 많이 가지고 다니십니다. 국빈으로 대한민국을 두 번째 방문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대훈장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수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도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것은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9개월이 됐는데 지금까지 전 세계 8곳의 분쟁 지역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정말로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계시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또는 대량 파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큰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그 위대한 역량을 우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큰 업적으로 남으면 대통령께서도 세계사적으로 큰 일을 이루시는 거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도
정말로 오래된 큰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로 큰 성과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나 대통령께서 가지신 그 큰 역량으로 전 세계 그리고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정하는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통령님의 진심을 아직은 제대로 다 수용하지 못해서 불발되긴 했지만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요청을 하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김정은 위원장님이 대통령님의 그 진정한 내심의 뜻을 잘 수용을 못하고 이해를 못한 상태라서 불발되긴 했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씨앗이 돼서 한반도에 거대한 평화의 물결을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로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대통령님의 앞으로의 활동을 지켜보겠습니다. 한반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오랜 동안 분쟁 지역이었고 지금도 휴전 중인 나라이기는 합니다만 미국의 도움으로 또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안전하게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관계는 동맹의 현대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도 방위비 증액을 통해서 그리고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서 자체적 방위 역량을 대폭 키울 생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현재 방위비 수준은 북한의 1년 국민 총생산의 1.4배에 이를 정도로 사실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군사력 평가로 5위라고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방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또 방위비 증액은 확실하게 저희가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 싶다면 전에 제가 우리 대통령님께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이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